혹시 주변에 돈이 많다고 자랑하거나 무시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한테는 그 사람이 형님입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업을 하십니다. 사업이 잘 돼서 차도 외제차고 집도 평수가 넓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돈을 많이 벌면 잘난 척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하지만 형님은 매번 저에게 잘난 척을 하고 잘난 척을 넘어서 무시까지 합니다. 언제 한 번은 형님이 가족 행사에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다 같이 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비싼 곳이에요. 입맛에 맞으시죠? 동서? 우리 덕분에 이런 곳도 오고 좋겠네. 여기 예약하기도 힘든 집이야. 형님 덕분에 이런 곳에서 식사도 하네요. 감사해요, 형님. 그래, 나 같은 형님 또 없다.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내시곤 했는데 사실 얻어먹는 입장으로 그 정도 생색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생색을 넘어서 선을 넘어 저를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동서 옷이 왜 이렇게 후줄근해? 네? 아, 그냥 집에 있는 옷 입은 건데. 이런 식당 오면 좀 차려입어야지. 백도 그렇고. 명품백 없어? 그런 거 다 사치품인데 제가 뭐 사치 부릴 때인가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그렇게 안 차려입으면 없어 보여. 식당에 안 어울리게 정말. 이런 식으로 항상 저를 얕잡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형님이 저희 집을 얕잡아 보는 일은 이번뿐만 아니었습니다. 동서, 우리 이번에 일 잘 되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갈 것 같아. 오, 정말요? 축하해요, 형님. 이사하면 우리 집 소파 줄까 하는데. 형님, 저희 소파도 산지 얼마 안 돼서 괜찮아요. 에이, 우리 집 소파 엄청 비싼 거야. 동선의 집 몇 평이랬지? 저희 집 32평이요. 아?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소파가 좀 크거든. 괜찮아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좋은 거 있으면 줄게. 동선에도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열심히 하지. 적은 월급으로 어느 세월에 넓은 집을 사. 저희는 지금 삶도 만족해요. 저희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당근마켓에 나눔으로 올려도 안 가져갈 것 같은 꼬질꼬질한 소파를 저희 집에 준다고 하면서 잘 살고 있는 저희 집을 깎아내리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형이 요즘 좀 힘들어 보이더라.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나 봐. 지금 파산 직전이래. 정말? 그렇게 사업 잘 된다고 이사 갈 준비까지 했다던데. 그랬었지. 근데 갑자기 뭔가 틀어진 모양이야. 집도 팔아야 할 것 같다는데. 지금 원룸에서 사느니 어머니 집에서 사느니 한다. 여지껏 잘난 척도 많이 하고 우리 집을 무시했지만 사업이 망했다니 조금은 불쌍하더라고요. 아주버님네는 결국 시어머니 집에 살기로 했고 시어머님께 용돈 받으면서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 잘난 척 좀 안 듣나 했지만 갑자기 형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 지금 뭐해? 바빠? 아니요, 형님 괜찮아요. 요즘 잘 지내시죠?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내가 좀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일로 그러세요? 어머님 내가 모시는 거 알지? 네, 알죠. 아주버님 사업 잘 안 돼서 어머님 댁으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시어머님 모시는데 우리한테 돈은 좀 보내줘야 하지 않겠어? 이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잘못 들은 건가 했습니다. 네? 어머님 밥 차려드리기, 집 청소, 비위 맞춰드리기 다 내가 하는 건데. 시급으로 따지면 하루에 적어도 6시간은 일해. 생활비 정도는 동선애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한 달에 180만 원씩만 보내면 되겠더라고. 사업했다는 사람이 어디 이상한 계산법을 가지고 저한테 18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20만 원, 30만 원도 아니고 무슨 180만 원씩이나 줘요? 그리고 형님 지금 살 곳이 없어서 어머님 댁에 얹혀 사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얹혀 사는 건 얹혀 사는 거고 어머님 모시는 건 모시는 거잖아. 그리고 누가 용돈으로 달래? 일당으로 달라는 거지. 그러면 집에서 나와 따로 사세요, 형님. 누가 시어머니 집에서 살라고 등 떠밀었나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180만 원씩만 보내면 된다니까? 동서 정말 갑갑하게 왜 그래? 이거 어머니도 아세요? 어머님이 이걸 왜 알아야 해? 동선에는 나한테 180만 원씩 보내면 돼. 저는 혹시나 어머님이 부탁한 건가 싶어서 시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형님께서 매달 180만 원씩 보내라는데 혹시 아세요? 뭐? 무슨 180만 원? 어머님 모시는 값으로 매달 180만 원씩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집에서도 돈돈거리더니 첫째는 내가 잘 옷내마. 둘째네까지 망하게 하려고 하나? 무슨 심보로 저러는 건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형님은 시어머님 집에서 쫓겨날 뻔했고 네가 나를 모셔? 누가 모셔달라고 했니? 누가 밥 차려달라고 했어?
너희 집이 망해서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지? 생활비 내도 모자라면서 어디 둘째한테 삥을 뜯으려고 해. 그렇게 돈이 부족하면 어디 밖에서 알바라도 하든가 해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둘째네도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죄송해요, 어머니. 얼른 둘째한테 사과해라. 동서 미안해. 내가 갑자기 망해버려서 무리한 부탁을 했어. 괜찮아요. 그래도 형님 앞으로는 분수에 맞게 사시려고 노력하셔야죠. 다음부터는 돈 필요하시면 동네 알바 하시던지 하세요. 그렇게 형님은 쥐 죽은 듯 가만히 있었고 더 이상 저희 집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망해버려서 불쌍한 마음도 들었지만 끝까지 저희 집을 얕잡아보고 일당을 달라고 하는 거 보니 사람 본성은 안 바뀌나 봅니다. 잘 대해주려고 했지만 앞으로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려고 합니다.